예, 일단 노멀 스트레스랑 쉐어 스트레스 간략하게만 이것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인트로니까. 노멀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게 외력이에요. 힘, 외력이 얘도 힘 외력이고, 외력이 이 물체의 단면적에 지금은 수직하게 돼 있죠. 수직하게. 직각이에요. 직각. 이렇게 수직하게 단면에 힘이 작용하는 게 노멀 스트레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반대로 수평하게 하는 게 이런 게 쉐어 스트레스고요. 간단하죠? 일단 그래서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알아본다면은 노멀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가장 쉬운 게 컴프레시브한 포스가 가해지는 거랑, 두 번째는 이제 텐사일한 이런 포스가 가해지는 거. 컴프레시브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양쪽으로 누를 때 컴프레스, 프레스, 누르다. 그렇게 눌려지는 힘을 받는 게 컴프레시브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텐사일은 이제 반대로 당길 때, 장력이라고도 하죠. 당기는 힘, 그런 것들을 할 때 텐사일입니다. 일단 포스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지금 포스랑 스트레스랑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본다면은 쉐어도 볼게요. 지금 노멀을 봤으니까 쉐어는 이 옆으로 가는 힘이죠. 옆으로 가는 힘. 쉐어에 대한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데 물체가 있어요. 그리고 물체를 하나 더 달았어요. 여기에 못으로 바꿔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받침대가 있고, 그때 여기에 무언가 힘이 가해진다면은 이 못이 좀 크게 본다면은 못이 이렇게 있을 때 못이 이렇게 눌리고 아니면 당겨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맞닿아 있는 부분인 이 가운데가 부서지겠죠. 끊어지겠죠.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 물체를 끊으려는 힘, 끊으려고 가해지는 게 쉐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쉐어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옆으로 눌러서 짜부시키거나 당겨서 늘리는 게 아니라 옆에를 끊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쉐어 포스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포스랑 스트레스에 대해서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말했었는데, 포스는 다 아시죠? 힘이에요, 힘. 그럼 스트레스란 뭐냐? 스트레스가 뭘까요? 그냥 뭐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줬으면, 그쵸? 왜 업무상의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여자친구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여자친구가 없어서 받는 스트레스, 그쵸? 정말 많을 거예요. 좀만 참아요. 이제 뭐 대학생이면 이제 곧 마법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는 이 스트레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썼었는데, 이제 공대생이 되잖아요. 그럼 공대생에서 스트레스라는 개념은 아예 다르게 정의해야 돼요.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스트레스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입니다. Force per area. 단위로는 파스칼 혹은 뉴턴 per 미터 제곱. 볼게요. 여기도 써있죠. 스트레스는 델타 force divided by 델타 area. 그냥 쉽게 F를 A로 나눈 건데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봐서 10뉴턴이라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근데 그거를 이렇게 커다란 판에다가 누른다면은 이 판이 받는 힘은 조금 적겠죠. 근데 요만한 얇은 거에다가 10뉴턴 똑같은 힘을 준다면은 여기에 받는 힘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게 얘가 바늘이 되는 거고, 바늘로는 같은 힘으로 눌러도 살을 뚫고 들어갈 정도로 강한 힘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넓은 그냥 뭐 판자로 밀면은 그냥 뭐 피부가 뚫리거나 아프거나 그러진 않죠. 그냥 조금 민다 이런 정도일 뿐이죠. 그 스트레스라는 거는 이렇게 힘이 가해질 때 그 면적에 해당하는 그 물체가 받는 힘의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중시해야 되는 거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스트레스는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힘이 주어졌을 때 면적이 크면은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면적이 작다면은 더 작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정도만 아시고 스트레스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란 거를 아시고 여기서 노멀 포스는 당연히 이쪽으로 하는 힘에 대한 노멀 스트레스가 생기겠죠. 그리고 쉐어 포스는 이쪽에 대한 힘에 대한 쉐어 스트레스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과 같이 힘이 이렇게 좀 대각선으로 간다면은 거기서는 이제 이 면적의 수직 방면인 노멀 스트레스랑 면적의 수평 방면인 쉐어 스트레스가 동시에 생기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 이걸 들었다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나오니까 어느 순간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해하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배우면은 진짜 공대생의 길에 한 발 담근 거예요. 공대생은 스트레스를 알기 전후로 나뉜다 할 정도로 처음 2학년이 돼서 이 단어를 접하게 되면은 진짜 너무 어려웠고 혼란스럽다가 계속 하다 보면은 정말 기본적으로 어디든지 쓰는 단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어떻게 이 물체의 스트레스가 조금 가해질까, 이것만 공부하다가 졸업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계산하는 법이랑.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물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언가 변화가 있겠죠. 그게 이제 deformation, 이제 형태가 변하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쉽게 strain이라는 단어를 써서 쓰는데, strain은 변형률, 변하는 정도인데 얼마나 힘이 가해지냐, 얼마나, 저희가 앞에서도 배웠죠. 면적이 넓으면은, 그러니까 force가 아니라 스트레스인 이유는 같은 힘이 가해져도 면적이 다르면은 스트레스가 달랐죠. 우리가 바늘로 찌를 때랑 그냥 평범한 판자로 누를 때랑은 우리가 받는 게 다르다. 그런 것처럼 변형률, 스트레인을 생성하는 것은 force라고 하기보다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단위 면적당 받는 힘. 얼마나 집중돼서 그 힘을 받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스트레인이 정의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보면은 스트레인의 정의는, 이거는 뭐 스트레인이라고도 읽고 입실론이라도 읽고, 입실론은 L분의 델타, 델타는 이렇게 변형된 길이, L은 초기 길이, 처음 길이분의 변한 길이, 이게 스트레인입니다. 쉽게 이런 식으로 쓰고요. 아시겠죠? 쭉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태초에 force라는 게 있었어요. 이 force가 이제 스트레스를 낳고 스트레스가 이제 스트레인을 낳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계보예요, 계보. force부터 스트레스가 나오고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인이 생긴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스트레스랑 스트레인이 관계가 있는데 과연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관계식을 배울 때 쓰이는 게 바로 영스 모듈러스, 역률이라고 하는 그 값입니다. 영스 모듈러스는 이렇게 대문자 2로 쓰고 그 값은 스트레인분의 스트레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는 영스 모듈러스 곱하기 스트레인이다.
하는데 이 영스 모듈러스는 각각의 물체에 그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숫자라는 말이죠, 숫자. 그러면은 이 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랑 스트레인은 상수배 차이다. 아시겠어요? 이 그래프가 정말 중요한데, 스트레인이 X축, 스트레스가 Y축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기울기, 스트레인분의 스트레스, 이 기울기가 영스 모듈러스 값이 됩니다. 이거는 실험으로도 찾을 수는 있긴 한데, 실험보다는 여태까지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훨씬 정확하니까 그 데이터들을 갖고 표에서 찾아서 영스 모듈러스 값은 바로 넣으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영스 모듈러스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포화송 레이시오, 포화송비라고 불리는 포화송 레이시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물체가 있을 때 참 그림 그리기가 힘드네요. 펜 쓰기도 힘들지만 여기를 이런 식으로 늘린다면은 이쪽은 늘어나겠죠? 그쵸? 이렇게 좀 길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이런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쵸? 이거는 이 길이는 처음보다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한쪽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다른 축들의 방향에서 늘어나고 줄어나고의 그 비율을 나타낸 값이 포화송 레이시오, 포화송비입니다. 아시겠죠?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포화송비? 약간 프랑스 파리 느낌도 나는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또 추가적으로 계속 할 테니까 오늘은 간단히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만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관성 모멘트. 참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졸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의 그냥 공식이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I는 12분의 1, B, D 3승, 뭐 H로 쓰면은 BH 3승.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일단, 이번엔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예 1시간을 따로 이렇게 추가로 구성해야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힘이란 것은 MA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었죠? 이거는 1차 원적. 직선 운동했을 때 무게. 이게 이너시아가 되는 거고, A가 이제 가속도가 되는 거고. 이거랑 또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이제 회전. 차원이 더 높은 데에서 쓰는 거는 F는 이제 I 알파가 되는데, 이거는 각가속도. 각이 도는 속도고, 얘가 이제 이너시아, 관성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지금 나온 이 값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체크만 하고 갈게요. 일단, 노멀한 스트레스를 만들려면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컴프레시브한 포스가 주어져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텐사일한 포스가 또 주어져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쉐어 스트레스, 칼로 옆에를 자르는 듯한 이런 쉐어 스트레스가 주어지려면은 그냥 쉐어 포스가 주어지면 됩니다. 근데 이때 추가적으로 노말을 또 야기시키는 거는 밴딩, 굽힘이죠. 물체가 있을 때 이 양쪽을 잡고 이런 식으로 굽힐 때 여기 뭐 이렇게 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겠죠. 이렇게 밴딩을 할 때 노말 스트레스가 또 추가로 되고, 이제 쉐어 스트레스는
이제 토션이라고 하고 뭐 트위스팅이라고도 하는 물체가 있을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그랬을 때는 식으로 회전이 되면서 이렇게 토션이 생길 때 쉐어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트위스팅. 아시겠죠? 정말 간단하게 쭉 훑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조금 어렵죠?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나중에 이거는 고체 역학을 전부 다 한번 쭉 훑어보신 다음에 다시 보시면은 그때는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열역학에 대해서 간단히 또 알려드리겠고, 동력학이랑 유체역학은 뭐 보통 2학기 때 배우니까 고체랑 열을 학기에 맞춰서 먼저 하나씩 세분화한 강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